안녕하세요. 요즘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번에 또 쿠폰 나온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랑 뭐가 달라진 거야? 이런 궁금증들 정말 많으시죠? 지난번 1차 쿠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난리였잖아요. 4,500만 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쓸 데가 없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서 써?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2차 쿠폰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의미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도 말이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바뀌었고 쓸 수 있는 곳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늘은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혹시나 놓치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에서 일해온 박민수입니다. 특히 시니어층 복지정책과 생활지원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차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의 90%가 넘는 4,50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신청해 두시면 본인이 대상인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예요. 이번 쿠폰의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차 때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았지만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높은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같아요.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분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이 때문에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집이 좀 있어도 월급이 적으면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집값이 올라서 보험료가 높아지면 탈락할 수 있거든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추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제외됩니다. 이건 정말 고액자 상가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검토되고 있어요. 2021년대를 보면 1인 가구는 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서 하나를 더해서 계산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보험료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만 받는데 이번에는 최근 서너 달 평균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이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특정 달에만 돈을 많이 벌어서 탈락하는 억울한 일을 줄이려는 거죠. 신청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하시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은행에 직접 가셔도 되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시면 직접 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다행스럽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급 기준이거든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매달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회사에서 절반을 대신 내주니까 본인이 내는 금액은 실제 보험료의 절반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대략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5만 원만 내는 거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금융재산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별로 없어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연금 말고는 특별한 소득이 없으신데도 강남에 있는 오래된 집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억울하다고 많이 하소연하시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추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와도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쿠폰을 못 받겠습니다. 정말 부유한 분들은 확실히 걸러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신청하는 그 달의 건강보험료만 받는데 이번에는 최근 서너 달의 평균을 보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정말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소득 차이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시다가 큰 공사가 들어와서 어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달만 보면 소득이 많아 보이니까 쿠폰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억울한 일들을 줄이려는 거예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있을 예정이에요. 2021년 1차 쿠폰 때를 보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 원수의 하나를 더 보태서 계산해줬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 둘이면 3명으로 치고 애 하나 있으면 4명으로 쳐서 기준을 좀 더 관대하게 적용했어요. 이런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이에요. 1인 가구는 생활비를 혼자 다 부담해야 하니까 같은 소득이라도 더 어렵죠. 맞벌이 가구도 두 사람이 다 일하니까 소득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아비용이나 가사도우미 비용 같은 추가 지출이 많아요. 신청 방법도 많이 다양해졌어요.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고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요. 미리 신청하시면 공무원이나 관련 직원이 직접 집에 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요즘 이런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가짜 문자나 전화가 많아져요. 진짜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10중 8구 사기예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또 하나, 본인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특히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의 신청 후에 받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준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억울한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바로 이 쿠폰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1차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불만이 바로 받기는 받았는데 쓸 데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조사를 보면 특히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쿠폰은 받았는데 동네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로마트예요. 전국에 2,200개가 넘는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1차 때는 고작 121곳에서만 쿠폰을 쓸 수 있었어요. 100분의 5도 안 되는 숫자였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뭔 소용이냐고 하실 만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로마트 대부분에서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동네 하나로마트에 가서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생필품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마트에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은 여전히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쓸 수 있는 곳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은 당연히 되고요. 동네 식당들도 대부분 가능해요. 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서 혈압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살 때 유용하겠네요. 미용실이나 이발소도 되니까 머리 손질하실 때도 쓰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학원들, 예를 들어 컴퓨터 학원이나 한글 교실, 요가 교실 같은 곳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기준은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들이에요. 30억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동네 가게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반대로 쓸 수 없는 곳들도 알아두셔야 해요.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안 되고요.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당연히 안 돼요. 온라인 쇼핑몰도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들도 대부분 안 돼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곳은 쓸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같은 브랜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궁금하시면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정부가 왜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기업에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동네 작은 가게들은 요즘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가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쿠폰을 통해 작은 가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쿠폰을 쓰면 그 돈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제로 1차 쿠폰 효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외식업체들 매출이 상당히 올랐고 편의점이나 생활용품 매장들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이런 효과가 지역 경제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전통시장 상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쿠폰 나올 때만이라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말 고맙다. 평소에 안 오던 분들도 쿠폰 때문에 와서 우리 가게 알게 되고 나중에 또 오시기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정부가 노리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직도 시골 지역에서는 쓸 곳이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택의 폭이 좁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1차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 이번에는 쿠폰을 받으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평소에 가시던 단골 가게들에서 쓰실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게 입구에 쿠폰 사용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테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사기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부정사용 방지예요. 이번 쿠폰은 혜택이 큰 만큼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중고 거래로 쿠폰을 팔거나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쿠폰 팔아요. 쿠폰 사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걸리면 받은 쿠폰 전액을 다시 내야 하고 추가로 제재금까지 물어야 해요. 두 번째는 현금화인데 이걸 카드깡이라고도 하죠. 쿠폰으로 물건을 산척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쿠폰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팔아도 되냐고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0만 원 받고 나중에 몇십만 원 물어낼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가짜 문자나 전화예요. 정부에서 보내는 진짜 안내 문자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쿠폰 신청을 도와드리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를 물어보는 건 모두 사기예요.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 특히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 시기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받으시면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꼭 기한 내에 쓰세요.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만 제외하고 90%가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제외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로마트 대부분 지점, 전통시장, 동네 소상공인 매장들이에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고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여전히 시골 지역에서는 쓸 곳이 부족하고 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1차 때보다는 훨씬 개선되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가시던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으니까 생활비 부담도 줄이고 동네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일회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쿠폰 10만 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의료비 부담이나 생활비 지원 같은 지속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죠. 그래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사기가 기승을 부려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